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는 러시아의 비르투오소 막심 벤게로프입니다. 대학 시절 그 연주를 처음 들었는데 매 패시지마다 열정이 가득한 연주에 제가 단번에 사랑에 빠진 기억이 납니다. 벤게로프를 좋아하기 조금 이전 고등학생 시절에는 바딤 레핀이라는 연주자를 가장 좋아했는데요. 깔끔한 기교와 더불어 너무나도 부드러운 이 보잉에 푹 빠져서 바딤 레핀의 레코딩과 영상을 싹 뒤지면서 찾아 들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두 바이올리니스트는 자카르 브로운이라는 세계적인 바이올린 명교수님의 제자였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도 자카르 브로운 선생님의 애제자 중 한 명입니다. 살아있는 전설급의 바이올리니스트들과 동문이란 얘기죠. 아무튼 이 세계적인 명교수님의 가르침 아래 다양한 국제 콩쿠르를 초토화하다시피 했지만 주로 해외에서 활동해서인지 국내 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제 기준 가장 저평가된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보다 화려한 연주를 들려주는 솔리스트이자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의 악장인 오늘의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 씨입니다. 윤소영 씨는 5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해서 예원학교, 서울예고, 한예종 조기 입학, 그리고 유학까지 간 전형적인 엘리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금호 영재도 빼먹으면 섭하겠죠. 특이한 점은 이 정도의 연주자로 성장한 것이 무색하게 집안에 음악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윤소영 바이올리니스트의 아버지가 딸의 연주를 자주 보러 가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클래식에 대해 자세히는 모를 테니 표정이나 몸동작으로 음악에 담긴 특징이나 감정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어린 윤소영 씨에게 본인의 생각을 말씀을 하셨고 이에 영향을 받아 액션이 조금 과해지셨다고 합니다. 사실 바이올린 할 때 이 액션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저도 연주할 때 한 액션 하는 사람으로 말씀드리면 이 액션은 연주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너무 심하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이 각이 무너지면서 소리를 내는 포지션 자체가 무너지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윤소영 씨도 점차 성장하면서 몸 너무 흔들지 마라, 악기 올려라 등 좀 많이 지적을 받으셨고 이제는 안 좋은 습관은 완벽히 고치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린 시절 무대에서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다던 윤소영 바이올리니스트는 서울예고 재학 시절 음악춘추 콩쿨, 이화경연 콩쿨 등 국내 콩쿨에서 입상을 하며 일찍이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한예종에 조기 입학했고 그 해에 영국의 예우디 메뉴인 콩쿨에서 우승을 해버립니다. 국내 무대는 내게 좁다, 뭐 이런 거겠죠. 재밌는 것은 이 국제 콩쿨의 심사위원회에 있는데요. 이때 심사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윤소영 씨의 은사 바이올리니스트 자카르 브로운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인터뷰나 언급은 제가 찾지 못했지만 아마 이 시기에 자카르 브로운의 눈에 들었고 이듬해에 쾰른 국제콩쿨 역사상 최연소 우승을 하며 2004년에 자카르 브로운이 있는 쾰른 국립음대에 입학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2005년 쾰른 국립음대에 입학을 하며 자카르 브로운 사단에 들어가게 된 윤소영 바이올리니스트는 이후 티보 바가 콩쿨, 다비드 오이스트라 콩쿨에서 차례로 우승했고 차이콥스키 콩쿨, 퀸 엘리자베스 콩쿨, 인디애나폴리스 콩쿨에 나가 입상을 했습니다. 자료 조사를 하다 보면 재밌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유명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어느 콩쿠르에서 만났는지 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남자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인 레이 첸이 윤소영 씨와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같이 출전을 해서 우승을 했고요. 한국계 독일인이자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인 클라라 주미강 강주미 씨는 윤소영 씨와 같이 출전한 인디애나폴리스 콩쿠르에서 우승했습니다. 아무튼 이 윤소영 바이올리니스트는 2010년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콩쿠르에서 2위를 한 이후 본인 커리어 마지막 콩쿠르에 출전하게 됩니다. 지난 영상들을 다 보신 분들에게 익숙할 만한 이 콩쿠르이 바로 비에니압스키 콩쿠르입니다. 한수진 씨의 영상에서도 윤소영 씨가 우승을 했다고 언급을 했었죠. 김봄소리 씨도 2위를 하셨고요. 시간 순으로 따지면 2001년에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 2위, 2011년에 윤소영 씨
1위, 2016년에 김범설이 씨가 2위로 한국인들과 인연이 아주 깊은 콩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까 오프닝에서 보여드린 영상도 콩쿨 실황 중 앵콜 무대로 애플매니아라는 곡인데요. 굉장히 스웩 넘치는 곡이었죠. 삼성폰을 사용하시는 저희 부모님도 애플로 갈아탈 것. 이 곡은 러시아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자 그리고 개그맨이기도 한 이구데스만이라는 분의 곡입니다. 유튜브에서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보시면 바이올린도 진짜 잘하는데 정말 웃깁니다. 완전 돌연변이 중 한 명인데 이분의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면 Time to stay at home. Corona na na na. Stay at home. Corona. 뭐 이래요. 사실 클래식이란 장르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보수적인 콩쿨 무대 애플매니아라는 곡을 보여준 윤서영 바이올리니스트의 깡에 한번 놀랐고 원작자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우승까지 차지해버린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건 본인 실력에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비에냐프스키 콩쿨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우승을 한 윤서영 씨는 더 이상의 콩쿨 출전은 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솔리스트 활동에 들어서는데요. DUX라는 폴란드 레이블과 데뷔 앨범을 발매했고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와 홀들에서 연주를 하며 국내외로 활발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솔리스트 활동을 활발히 하던 2013년 독특한 행보를 보이는데요. 바로 스위스의 바젤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보통 윤서영 바이올리니스트의 커리어 정도 되면 전업으로 솔리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솔리스트를 하면서 교수를 하거나 하는데 이 윤서영 씨는 돌연 오케스트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선택 때문에 한국 연주를 상대적으로 덜 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그래서 실력에 비해 조금 덜 알려지신 것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제가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아무튼 많은 길을 두고 왜 악장으로 들어갔냐는 질문에 윤서영 씨는 바이올린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연주 무대가 없어 우울증 겪다가 그만두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바젤 심포니는 단원 외부 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편이라 솔로 활동, 실내악 연주를 많게는 한 달에 5, 6번도 하죠. 솔로로 스포트라이트 받다가 단원으로 돌아갈 때 오케스트라 피트 아래로 숨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윤서영 씨가 이때 당시 오케스트라로 들어가면 국내 바이올리니스트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한 느낌이었고 실제로 이후에 이지혜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이지윤 바이올리니스트도 오케스트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바젤 심포니아의 재밌는 일화로 퍼스트 바이올린, 그러니까 관객 쪽과 가장 가까운 바이올린 주자 중 가장 나이가 어렸고 심지어 본인의 옆자리에 앉은 바이올린 수석과는 30살 이상이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사실 오케스트라의 악장은 연주가 시작하기 전 튜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이올린 보잉을 정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화를 내리고 여기서는 화를 올리고 이런 것들을 정해야 오케스트라를 한눈에 보기에도 깔끔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뉘앙스도 통일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어린 본인이 지휘자 다음으로 상급자였기 때문에 음악적인 부분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단원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해도 본인이 많이 불편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잘 적응을 하시고 6년 정도 더 바젤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계셨습니다. 현재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국내외 솔리스트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롯데 콘서트홀에도 오셨었는데 이날 꼭 가려고 진짜 한 달 전부터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가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너무 아쉬운 중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아무튼 본인의 커리어 첫 번째 우승인 메뉴인 콩쿨과 영 차이콥스키 콩쿨에서 심사위원을 하는 등 국제 무대에서도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영상이 끝내기에 앞서 윤서영 씨의 연주를 하나 추천할까 하는데요. 바로 탱고의 제왕 피아졸라의 4개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오셨을 때도 피아졸라의 4개를 연주하신 만큼 윤서영 씨의 주된 레파토리 중 하나이고 강렬한 탱고 리듬과
이 윤서영 씨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주가 아주 찰떡궁합이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이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아래 댓글에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당당하고 화려한 연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윤서영 바이올리니스트. 겸손하고도 확신에 찬 그녀의 연주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조율린 상윤쌤이었습니다.